전광판에 0대4라는 가혹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유럽파 스타들이 포진한 강력한 한국 대표팀이 코트디부아르를 상대로 순식간에 무기력하고 영혼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슈퍼스타 손흥민이 57분 동안 벤치에 앉아 팀이 굴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비통한 분위기 속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여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스널과 세계 축구의 불멸의 전설인 티에리 앙리였습니다.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런던에 머물던 키 오브 풋볼은 홍명보 감독의 팀 운영 방식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앙리는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의 최고 심판관과 같은 모습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한국 대표팀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빈말 섞인 위로 대신 골문을 열어주는 도움처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한국 전술체계의 취약함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하고 생동감 없는 경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앙리는 손흥민의 이해할 수 없는 선발 제외를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던 앙리는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과 같은 거포를 벤치에 앉혀두는 것은 일반적인 축구 논리에 반하는 행동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칭 스태프의 보수적인 태도가 코트디부아르의 승리를 헌납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앙리의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0대4라는 점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자존심을 직접 타격했으며 이 국내 전략가를 국제 언론 앞에서 굴욕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친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설로부터 0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한국 축구의 영양시험되었습니다. 축구 왕자의 시선으로 본 티에리 앙리는 단순히 건조한 숫자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시작 직후부터 한국 선수들의 심리적 붕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앙리는 팀이 정신적 지주이자 영원히 손흥민 같은 리더 없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 전체 시스템이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현종과 같은 젊은 선수들이나 한국의 미드필더진은 경기장 위에서 마치 유령처럼 뛰었습니다. 그들은 달렸지만 목적이 없었고 패스를 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앙리는 매우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정상급 축구에서 공포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진다고 말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벤치를 바라보며 팀의 가장 밝은 별인 손흥민이 슬픈 눈빛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총공격 의지가 없는 지휘부 밑에서 전쟁터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감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를 안쓰러운 당혹감이 채웠습니다. 전반전 위험한 지역에서 발생한 실책들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방향성 부재로 인해 짓눌린 심리적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존재감이 주는 힘을 과소평가한 듯 보였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고 경기장에서 있기만 해도 상대는 최소한 2명의 수비수를 붙여야 하며 이는 동료들에게 엄청난 빈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을 아껴둔 결정은 의도치 않게 선수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험을 위해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안일함은 태극전사들의 투지를 억눌렀고 갈망과 활력이 넘치는 코트디부아르 앞에서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점수차의 패배가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런던의 경기장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전반전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 체제의 허점들이 처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의 실책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영혼 없는 경기 운영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마치 피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중원을 압박하며 전반전에만 연속으로 2골을 몰아넣어 한국 선수들의 당혹감을 응징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앙리는 세 번째 실점 장면을 지켜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후반 19분 양현준이 공을 빼앗기며 허용한 실점은 킹 오브 풋볼의 시각에서 볼 때 팀 정신력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극심한 집중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초보적인 실수였습니다. 철벽으로 기대받았던 한국의 수비진은 이제 뿔뿔이 흩어진 조각이 되어 목적 없이 공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추가 시간에 2번째 실점이 나오자 앙리는 이것은 수비가 아니라 상대의 산책일 뿐이라며 씁쓸하게 외쳤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은 중계 카메라가 벤치를 거듭 비출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초점 없는 눈동자로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앉아있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벤치에 묶여있는 모습과 경기장에서 무너져가는 팀의 모습이 대비되며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터치라인 밖에서 아무런 움직임 없이 서 있었으며 코트디부아르의 폭풍 같은 공격 앞에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실점할 때마다 팬들의 자존심에는 상처가 남았고 신선 경기는 한국이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한 채 길고 긴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광판에 잔인한 숫자들이 기록된 후에야 홍명보 감독은 티에리 앙리가 뒤늦은 구제책이라 부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반 12분이자 경기 전체 시간 57분에 손흥민이 벤치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등장한 것은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니라 균열이 가기 시작한 제국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축구 황제 앙리는 잔인한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0대2라는 점수와 이미 완전히 산산조각 난 시스템 속에서 날개가 묶인 독수리를 하늘로 날려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열정을 쏟으며 경기장에 들어서서 달리고 소리치며 동료들의 흩어진 조각들을 연결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코트디부아르는 이미 수비 라인을 깊숙이 내리고 겹겹이 쌓인 철벽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손흥민은 강력한 힘을 가진 서아프리카의 거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이미 경기를 포기한 듯한 상황에서 절망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손흥민의 모습은 비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았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을 너무 늦게 투입한 것이 국가적 상징을 불태워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가 처음부터 경기를 주도하게 하는 대신 타인이 만들어 놓은 폐허를 치우는 역할로 내몰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손리의 존재는 더 이상 공격 무기가 아니라 끔찍한 재능 낭비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독한 영웅 한 명이 속절없이 추락하는 시스템 전체를 돌려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경기가 종료되는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의 결연했던 눈빛은 서서히 무력감으로 변했으며 한국 대표팀 주장의 뼈아픈 출전은 그렇게 막을 내었습니다. 경기 후 언론의 카메라 앞에 티에리 앙리는 단순히 점수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이 망각한 듯 보이는 현대 축구의 철학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앙리는 매우 무게감 있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처럼 체력이 뛰어난 상대를 맞이하여 손흥민을 보유하고도 벤치에 앉혀두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창고에 넣어두고 막대기로 싸우기로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앙리의 철학에 따르면 월드 클래스 슈퍼스타의 가치는 단순히 득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용의 압박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첫 번부터 경기장에 서 있었다면 상대 수비수들의 심리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라인을 오리지 못했을 것이며 토트넘의 킬러를 감시하기 위해 인원을 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야구 수비진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앙리는 축구는 공간과 공포의 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의도치 않게 코트디부아르 선수들의 마음에서 그 공포를 제거해버렸고 그들이 마치 산책하듯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 낭비는 단순히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 철학에 대한 모욕입니다. 앙리는 왜 낡고 보수적인 시스템이 아시아 최고의 선수의 역량을 떼어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었는지 냉소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는 정상급 축구에서 국가적 상징성이 있는 경기에 실험이나 취업 안배를 내세우는 것은 눈만 사치라고 단언했습니다. 손흥민의 클래스는 모든 계획의 중심에 놓여야 마땅하며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에야 내놓는 미봉책인 플랜 B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가가 운 좋게 보유하게 된 독보적인 재능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티에리 앙리는 가혹한 현실을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상급 축구에서 당신의 실수는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벤치에 앉혀둔 것이 코트디부아르 수비진의 모든 압박을 제거해 준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아프리카 팀의 수비수들은 본래 손리의 속도에 맞서기 위해 극도로 긴장하며 심리적 대비를 하고 있었으나 그가 선발 명단에 없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수비 부담의 50%를 덜어낸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앙리는 만약 자신이 코트디부아르의 감독이었다면 홍명보 감독에게 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상대 풀백들이 마음 놓고 전진하여 공격에 가담하게 했고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을 상대할 모든 팀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손흥민을 봉쇄하거나 한국 스스로 그를 제외한다면 이 팀은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해지고 취약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의 희열은 마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감 넘치고 압도적인 경기 운영 방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앙리는 강팀이라면 경기 명단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상대에게 공포를 심어줄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약화시킨 행위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만약 코칭 스태프가 지금처럼 보수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유지한다면 다른 상대도 역시 태극전사들의 의지를 충분히 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공이 구르기도 전에 상대에게 그토록 큰 심리적 이점을 절대 선물하지 말라고 앙리는 씁쓸하게 결론 지었습니다. 티에리 앙리의 단호한 분석은 한국 내에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연료 창고에 던져진 불꽃과 같았습니다. 네이버 스포츠와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와 같은 주요 언론사들은 즉시 축구 황제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한축구협회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서울의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전설인 앙리가 우리 대표팀 감독보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더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이 굴욕적이라고 비통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더 이상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0대4라는 패배를 사고방식의 대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KBS와 SBS의 해설가들은 손흥민을 57분 동안 벤치에 앉혀둔 것이 비학문적이고 논리가 결여된 행동이라는 앙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만들며 경기 국내를 전환할 능력을 갖춘 스타를 어째서 팀이 무너지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관객으로 전락시켰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앙리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는 이전에 없던 강력한 여론의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스포츠 서울은 홍명보 감독의 보수적인 태도가 단순히 경기 결과에 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월드 클래스 재능들의 가치를 좀먹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들은 외부인인 앙리조차 손흥민을 대신해 분노를 느낀다면 한국 팬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느냐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전문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대표팀 지도부에 대한 심각한 신뢰의 위기로 번졌습니다. 런던에서의 0대4 패배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 축구의 흐름 속에서 낡은 철학이 붕괴한 사건이었습니다. 영광의 정점에 섰던 티에리 앙리는 묵직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경기장을 달리는 11명의 선수가 아니라 관객에 대한 예우와 현재 보유한 천재들에 대한 존중의 예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광판에 냉혹한 0점이 새겨진 채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손에 들고 쓸쓸히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은 한국 팬들에게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홍명보 감독에게 보내는 마지막 적신호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핵심 선수를 중심으로 운영할 줄 모르는 시스템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손흥민의 클래스는 수많은 국가가 갈망하는 무기이지만 정작 고국의 유니폼을 입고 싸우는 이곳에서 그것은 불합리하게 소외되었습니다. 앙리는 한국이지도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보수적인 결정들 때문에 이 황금 세대를 계속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의 참사는 생사의 갈림길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월드 클래스 스타들의 수준에 맞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도태되어 갈망이 넘치는 상대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5천만 팬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억누르는 경직함 대신 뜨거운 심장과 국제적 수준에 맞는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0대4라는 패배는 고통스러운 상처이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축구 황제 티에리 앙리의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홍명보 감독을 옹호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에 이어질 똑점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